표백제, 살균제로 쓰이는 이 제품이 락스라는 이름으로 된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 락스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표백제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원이름은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별로 유식하지도 않은 손바닥 농부가 화학 제품이 나오면 꼭 화학식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 물질로 만든 제품은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 변화, 즉 화합과 분해의 결과는 화학식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락스란 표백제도 바르게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 화학식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학 제품을 싫어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면서 정작 무엇이 공포스러운지는 찾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차아라는 말부터 알아봅시다. 버금차, 아는 아류라는 말이죠. 염소산 나트륨은 아류 물질이란 말이죠. 염소산 나트륨에서 산소가 달아난 놈이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이처럼 산소가 빠진 놈은 물질 상태가 불안정한 놈일 겁니다. 화학자는 아니지만.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은 쉽게 분해되어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는 당연히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염소가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사용한 독가스라는 건 다 알죠. 물론 독가스라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 마신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바로 락스를 사용하면 염소가스, 독가스가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면 치사량, 유해량에는 미치지 않으니 또 사용 허가도 낮고 또 안 쓰는 가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제로 쓰이는 것 중 이보다 가격이 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 쓰면 얼마든지 유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락스는 표백 효과도 있고 살균 효과도 있어 세탁에도 가정에서 곰팡이 제거에도 또는 소독제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때마다 염소가스는 나오는데 그 양이 적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과 함께 쓰거나 다른 세제나 물질, 다시 말해서 산성 물질과 함께 쓰면 반응이 활발하고 반응이 활발할수록 염소가스는 많이 발생하죠. 위험합니다. 락스 넣고 빨리 삶으면 위험합니다. 더구나 밀폐된 공간에서 그 반응이 빠르다면 치명적입니다. 바로 독가스를 마시는 그 장소가 바로 독가스실이죠. 환풍기를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환풍기는 위에 달려있고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가스뿐만이 아닙니다. 냄새도 지독하지만 락스를 녹인 물도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민한 곳, 눈이나 코, 호흡기, 비록 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고무장갑을 끼고 하죠. 표백이 너무 잘 떼어 색깔리는 천까지 희게 탁색되게 합니다. 만일 흰 옷을 더욱 희게, 색깔리는 옷은 더욱 선명하게 하려면 옥시크린을 써야죠. 여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세균의 세포막을 산화시켜 파괴하고 착색 물질로 색을 변화시켜 표백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살균작용도 하는 거죠. 그것도 강력하게. 이 주위의 균이라는 균은 안 죽이는 게 없죠. 곰팡이균도, 박테리아 세균도, 심지어 바이러스균까지. 방 안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 락스 뿌리면 금방 해결되죠. 곰팡이 제거제도 있지만 그것도 바로 이 성분으로 만든 것이죠. 농도는 곰팡이를 빨리 제거하려면 진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연하게 뿌리면 되는데 이때는 마스크 찌고 보호용 안경 쓰고 그리고 창문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락스, 즉 차염소산 나트륨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원래 판매하는 것도 묽은 것을 판매하고 그것도 한두 방울 뚫을 세탁하니 크게 염려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자체는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염소산 나트륨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 가능성이 있는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물질을 생성합니다. 발암 물질이 어디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술도 발암 물질이고 고등어나 쇠고기를 타게 굽어도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데 문제는 그 어느 것이나 많이 노출되고 쌓이고 누적되면 문제가 됩니다.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싸고 거기에다 못 죽이는 병균 없으리는 만큼 살균력도 좋다 보니 농사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추의 탄저병, 생기기는 잘 생겨도 정작 잡기는 어려우니 하다 이 살균력 좋은 락스를 뿌리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이 락스 뿌려 탄저병 잡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락스가 병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살균작용은 있는 것이고, 다음은 이 표면을 뚫고 들어가 여기저기 이행하면서 살균작용을 해야 합니다. 락스의 분자량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 잎의 기공을 충분히 통과합니다. 충분히 잎속을 침투하여 살균 능력은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살과 갈반병, 이약지약 다 써도 딸깍 그치지 않아 가지 하나를 선정하여 락스 뿌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은 낫건 안 낫건 몇 배로 희석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락스는 그런 지침도 당연히 없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나름 정하여 뿌렸는데 뿌린 가지 모두 고사였습니다. 락스는 병균 후 세포막을 파괴하여 살균합니다. 이 파괴 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정작 작물의 잎의 세포 조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파괴력은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낮으면 병균을 죽일 수 없죠. 요행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그 적정 농도를 찾아내어 소정의 효과, 즉 탄저병을 잡았더라도 작물에게 그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탈 없고 병만 잘 잡았다고 할지라도 작물 선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락스는 산화력이 워낙 높고 거기다 병균이건 식물이건 파괴력은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해 농약은 수많은 자본과 인력을 시간으로 임상시험서를 만듭니다. 국내 농약사들이 농약을 못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임상시험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엄청난 자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원액을 사서 팔죠. 작물, 병균, 살포 전후 상황, 더 문제인 것은 아군 적군 가리지 않은 파괴력 때문에 접점을 찾아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병균의 개체수에 대한 조사도 작물 안전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락스의 작물 방제 실험은 박과작물의 흰가루병 방제 실험에도 많이 이용되더군요. 흰가루병은 이 표면에 묻어 있으니 방제의 효과를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손바닥 농부도 당연히 유심히 그 기출을 지켜보았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 뿌릴 때는 효과를 보이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생기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유추는 뒤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원 자체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감만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작물에게 뿌리려는 분무를 해야 하고 락스의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의 점막, 기관지, 폐, 여기는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이런 점은 농약도 예외가 아니지만 순간적인 위험성은 이들보다 더 큽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락스의 변화 속도는 빠릅니다. 몇 방울 떨어뜨려 세탁을 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눈에 튈까 조심하는 것이 락스입니다.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농약처럼 자주 방지한다면 락스 살포 후 생기는 발암물질, 비록 한두 번 무시할 정도라도 자꾸 쌓이면 분명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토양속 벌레를 잡기 위해 사용한 영상도 보았습니다. 락스를 농도 진하게 타서 물 뿌리개로 간주하니 땅속 지렁이 마구 쏟아져 올라옵니다. 신기하게 봤죠. 분명 락스는 토양속 병균뿐만 아니라 해충도 잡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알고 대처하면 그만큼 일어난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주제가 락스를 작물에 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만일 치더라도 락스의 성질은 알고 치라는 말이죠. 락스는 pH 12가 넘는 강알칼리 물질입니다. 작물 심은 토양의 적정 산도는 작물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pH 6.5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 차이가 너무 큰 점이 문제죠. 작물이 심겨져 있는 땅에 락스를 살포하면 그 pH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바로 고사하겠지만 물 오면 물글수록 그 피해 정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작물 성장에 문제가 됩니다. 산도가 맞지 않으면 작물이 안 크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산도가 pH 12가 넘는 강알칼리 물질이지만
농도가 묽을수록 그 피해는 적고 또 휘발이나 비와 같은 것에 용탈될 수도 있지만 용탈되기 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만일 락스로 토양을 소독하였다면 농도가 지나면 토양 속의 병균, 벌레 모두 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그 토양은 무주공산입니다. 유익균도 유해균도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폐하도 빨리 고정시켜야겠지만 바로 유익균을 살포해야 합니다. 유익균이 우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작물에게 직접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흰가루병은 잡은 것 같은데 또다시 발병하는 것은 제 전작으로는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약은 뿌리면 작물을 침투하여 작물 몸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서 병균과 싸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농약의 잔류성이죠. 잔류기간은 소비자는 짧았으면 하고 농부는 길었으면 합니다. 그 잔류성은 식품으로 먹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작물에 남아있으면 병을 물리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락스는 식물 몸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워낙 산화력이 높으니까요. 락스를 쳐서 요양이 소정의 효과를 얻었더라도 락스의 약성은 일찍 사라집니다. 더구나 락스는 병균도 없앴지만 아무리 저농도라도 작물에게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작물 스스로 막아내는 내병성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내병성이 약하니 금방 다시 흰가루병에 걸리는 거죠. 꼭 사용을 하려면 이런 점도 알고 염두에 두어야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락스는 사용 범위가 넓고 특히 안 죽이는 균 없을 정도로 살균력은 높지만 위험성도 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위험성이 적고 살균력은 빠지지 않은 소독제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락스, 즉 차염소산 나트륨과 사촌격인 소독제 차염소산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모로 락스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세탁에 쓰지 않는다면 농작물 방제에 이용한다면 이 이산화염소수가 더 안전합니다. 이산화염소수 방제에 대해서는 농진청 산하기관에서 소수이긴 합니다만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수이고 시작이긴 하지만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이거 주문하였습니다. 이걸 제 수건 사업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질을 충분히 공부를 하였지만 적용을 해 보아야 산 지식이죠. 그때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손바닥 농부 화학자 다 되어 갑니다.